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지수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걷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맞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민서의 메시지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 도와줘. 나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는 24세,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며 꿈을 쫓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늘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민서가 나타난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19세,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지수는 민서를 1년 전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다. 민서는 조용히 책을 읽다가 지수가 추천한 소설에 대해 질문하며 말을 걸어왔다. 그때부터 둘은 자주 만나 책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했다. 민서는 지수에게 언니라 부르며 따랐고 지수는 민서의 맑은 눈동자에 점점 더 끌렸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민서는 아직 어리고 그녀의 세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의 메시지는 절박했다. 지수는 민서가 말한 골목으로 달려갔다. 비에 젖은 민서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했다. 민서는 교복 차림으로 떨고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민서야, 지수가 외치자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언니 엄마가 나를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비가 그들의 몸을 적셨지만 지수의 가슴은 뜨거웠다. 민서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참이었다. 편지는 민서의 어머니가 쓴 것이었다. 너 같은 딸은 우리 집에 없다. 그 한 줄은 민서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지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민서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지내,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날 밤, 민서는 지수의 좁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지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서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가 내민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지수의 원룸에서 지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지수는 민서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옷과 학용품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수는 그늘의 원인을 알았다. 민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싸우고 있었다. 지수는 민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책을 읽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지수의 따뜻함에 점점 의지했고 지수는 민서의 미소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민서는 아직 어리다.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지수에게 물었다. 언니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어? 지수는 당황했다. 민서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응, 있어.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땠어? 민서가 다시 물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 사람은 나를 많이 웃게 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어.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왜? 사랑하면 되잖아. 그 말에 지수의 가슴이 아렸다.
그날 밤, 민서는 지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서는 중학교 때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배신당했고 결국 부모님에게까지 알려졌다. 내가 이상한 걸까? 민서가 속삭였다. 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너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너는 그냥 너일 뿐이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수는 민서를 안아주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말을 삼켰다. 그러나 그들의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서의 부모님이 그녀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지수의 원룸문 앞에 민서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우리 딸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수는 민서를 숨기고 문을 열었다. 민서는 여기 없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너 같은 애들이 우리 민서를 망쳤어. 그녀는 소리쳤다. 지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민서를 지키기 위해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민서는 지수에게 달려와 울며 말했다. 언니, 나 때문에 언니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해? 지수는 민서를 안으며 말했다. 너는 내 동생이야. 내가 지킬게요.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민서를 단순한 동생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사랑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서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서를 찾기 위해 동네를 뒤졌고 결국 지수의 직장까지 찾아왔다. 지수는 출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민서의 아버지가 찾아와 소리쳤다. 내 딸을 돌려줘. 동료들의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민서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지수를 협박하며 떠났다. 지수는 두려웠다. 그녀는 민서를 지키고 싶었지만 세상의 벽은 높았다. 그날 저녁, 지수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언니, 내가 그냥 집에 돌아가면 다 괜찮아질까? 지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절대 돌아가지 마. 그들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지수는 제주도로 갈 계획을 세웠다. 제주는 그녀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여행했던 곳이었다. 그곳이라면 민서가 숨을 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서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지수는 민서와 함께 기차역으로 향했지만 경찰이 그들을 막아섰다. 최지수 씨, 김민서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찰의 질문에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서가 위험에 처해 있어서 보호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민서의 부모님의 말을 더 신뢰했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언니, 나를 두고 가지 마. 그 말에 지수의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민서를 놓을 수 없었다. 결국 지수는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았다. 민서의 부모님은 지수를 민서를 유괴한 사람으로 몰았다. 지수는 억울했지만 민서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 그날 밤, 민서는 경찰서에서 부모님에게 끌려갔다. 지수는 민서의 뒷모습을 보며 맹세했다. 너를 꼭 다시 찾을게. 몇 주가 지났다. 지수는 민서와 연락이 끊긴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민서가 부모님에게 끌려간 후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답이 없었다. 지수는 매일 밤 민서를 떠올리며 잠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언니, 나 제주에 있어? 도와줘. 민서의 글씨였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고 제주로 향했다. 제주에 도착한 지수는 편지에 적힌 주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다.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야, 지수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는 울면서 말했다. 부모님이 나를 병원에 보내려 했어? 나를 고치겠다고 했어.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민서의 부모님은 그녀를 전환치료소로 보내려 했다. 민서는 도망쳐 제주로 온 것이었다. 지수는 민서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지수는 민서를 데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들은 낮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밤에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지수는 민서의 미소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바닷가에서 민서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언니를 좋아해. 민서의 고백에 지수의 심장이 멈췄다. 지수는 망설였다. 민서야, 너는 아직 어리고 나 같은 사람은 하지만 민서는 지수의 말을 막았다. 언니, 나 알아. 나도 언니를 사랑해. 그 순간,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첫 키스는 바닷바람 속에서 이루어졌다. 지수와 민서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서의 부모님은 민서가 제주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민서를 데리러 제주로 왔다. 지수는 민서를 지키기 위해 그들과 맞섰다. 민서는 더 이상 당신들 딸이 아니에요. 민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지수의 말에 민서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그녀를 밀쳤다. 그날 밤, 민서의 부모님은 민서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지수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서는 울며 지수를 불렀다. 언니, 그 소리는 지수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지수는 민서의 부모님이 민서를 전환치료소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친구들과 연락하며 정보를 모았다. 결국 그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시설을 찾아냈다. 지수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했다. 시설에 도착한 지수는 민서를 찾았다.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방에 갇혀 있었다. 언니 민서가 지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지수는 민서를 안고 말했다. 미안해, 늦었어. 이제 데려갈게.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쉽지 않았다. 시설의 직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지수는 민서를 데리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지수와 민서는 간신히 시설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오지 않고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 숨어 지내기로 했다. 지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각오를 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빌려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민서는 점점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지수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언니, 나 대학 가고 싶어.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지수는 민서의 꿈을 응원했다. 그래, 민서야. 우리 같이 준비하자. 그들은 함께 도서관에 가고 책을 읽으며 미래를 계획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다시 위협받았다. 민서의 부모님이 그들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다. 이번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지수는 절망했지만 민서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민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지수는 민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지수는 민서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언니,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1년 후, 민서는 성인이 되었다. 법적 싸움은 끝났고, 민서는 부모님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졌다. 지수와 민서는 부산에서 작은 책방을 열었다. 그들은 책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책방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날, 민서는 지수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그날 밤 언니가 내민 손길은 내 인생을 바꿨어. 언니가 없었으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었을 거야.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너도 내 인생을 바꿨어. 너는 내 빛이야.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지수와 민서는 서로를 사랑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는 용기였다. 마지막 장면은 부산의 해변에서 펼쳐진다. 지수와 민서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본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 짓는다. 그들의 손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었다.